자, 어, 요게 좀 여러분들이 앞으로 나갈 방향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이제 첫 만남을 계속 제가 강조하고 있는데, 왜 첫 만남을 해야 되냐면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마음을 열지 않으면은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선생님 정말 용기 내서 마음 열어주시는 거 너무 감사드리고요. 변화의 첫 시작은 내 마음을 여는 거죠. 이른바 자아 개방을 합니다. 자아 개방. 나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아픔을 이야기하고 힘들었던 이야기를 하고 눈물 흘리고 또 화도 내보고 이 짜증도 내보고 여기 이제 감춰져 있는 내 감정을 드러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병이 드는 이유는 나를 드러낼 수 있는 공간이 없고 드러낼 수 있는 그 대상이 없기 때문에 나를 감추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자, 우리 신체도 보면은 혈액순환이 안 되면 어떻게 되죠? 동맥경화가 되죠. 동맥경화. 자, 우리 마음을 표현하지 못하면은 뭐가 되느냐? 심맥경화가 되는 거예요. 심맥경화. 자, 마음도 흘러야 된다는 거예요. 또 인간관계도 지금 단절이 돼버리잖아요. 그럼 인맥경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또 보니까 돈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자본주의 사회에 돈이 흐르지 않으면은 돈맥경화가 된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네 가지 경화가 있어요. 네 가지 경화. 다시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자, 동맥경화, 동맥경화, 심맥경화, 심맥경화, 인맥경화, 인맥경화, 돈맥경화. 동맥경화. 이 네 가지가 막혀버리면은 다 살아가는데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제 동맥경화만 알고 있어요. 그렇지가 않아요. 이 마음도 멈춰버리면은 심맥경화가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우울증이나 불안증이나 불면증이나 공황장애 이게 다 이제 심맥경화의 일종인데, 그래서 마음을 열어야 돼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내 아픔을 이야기해야 된다. 우리 또 뭐 어머니나 할머니들 보면은 뭐 자, 옛날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옛날에 내가 이렇게 고생했다고, 이렇게 힘들었다고 이제 한풀이를 하는데 실제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똑같은 이야기 10번, 20번 하지만 우리는 그 이야기를 들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어머니, 할머니들은 그 이야기를 통해서 치유가 되는 거예요. 치유가. 우리 또한 누군가한테 그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뭐 남편과의 관계가 좋은 분도 계시겠지만은 관계가 또 안 좋기 때문에 내 이야기를 남편한테 못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럼 이제 친구한테도 이야기를 해야 돼요. 또 친구가 없다면 이런 공간을 만들어야 돼요. 이런 공간. 이걸 이제 우리는 참 만남 공간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이제 개방을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자, 문제를 개방하면 문제가 객관화됩니다. 자, 문제를 개방하면 객관화된다. 즉, 남들이 나의 문제를 보는 것처럼 뭐 그다지 느낌이 없는 그런 상태가 이제 객관화라고 보는데, 문제가 객관화되면은 이제는 그 과거의 문제에 집착에서 벗어나게 돼요. 집착. 벗어나면 문제를 이제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문제를 받아들이면 이제는 문제를 용서하게 되고, 이제는 그 문제마저도 사랑하는 상태가 돼요. 근데 이게 잘 안 되는 경우에 이제 뭘 하냐면은 체면 치료를 해요. 체면. NLP가 체면 치료. 그러니까 내 의지대로 안 되는 거예요. 뒤에 설명 다시 해드리겠고요. 아마 여러분들 감정 중에 나도 모르게 우울하고 나도 모르게 불안하고 나도 모르게 힘든 그런 감정들이 있을 거예요. 통제되지 않는 감정. 이 통제되지 않는 감정은 의식에서 노는 게 아니고 무의식에서 노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는 의식도 있지만 무의식이 있어요. 무의식을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잠재의식. 따라서 잠재의식. 잠재의식. 예, 잠재의식은 컴퓨터의 프로그램하고 똑같아요. 일단 프로그램이 깔려버리면 프로그램은 깔린 대로 반응을 하잖아요. 우리 잠재의식에 어떤 상처가 각인되면 3살 버릇이 8살까지 간다 그 말처럼 한번 상처받으면은 이 세월이 뭐 10년, 20년 지나도 그대로 남아있다는 거죠. 이 각인된 아픔이나 슬픔은 이거는 치료를 하지 않으면 힘이 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이제 그 잠재의식 차원의 치료를 해야 되는데, 이 잠재의식과 소통할 수 있는 상태는 우리는 이제 체면, 다른 말로 트랜스, 이거는 뭐냐 트랜스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트랜스 상태에서 치료를 하면은 그게 좋아질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될 게 뭐냐면 이제 자존감 향상 훈련을 해야 돼요. 자존감 향상. 자, 눈에 눈물이 나거나 가슴이 답답하거나 힘이 든다는 이야기는 사랑이 부족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사랑. 인간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새끼 밥만 먹어서 되는 게 아니라 사랑을 먹어야 되거든요. 자, 심리적인 식사는 사랑이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사랑. 그래서 누군가한테 사랑받아야 되고 누군가 사랑해주는 사람이 없으면은 나 자신이 나를 사랑해야 되는데, 근데 사랑해주는 사람도 없고 내가 또 나를 사랑하지도 못하고 이렇게 되면은 어느 순간에 사랑이 메말라 버리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마음이 답답하고 우울하고 불안하고 밤에 잠도 안 오고 나 혼자 외롭게 버려질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최진실 씨처럼 이제 자살 충동을 또 느끼죠. 자, 요게 다 이제 첫 만남에서 변화가 돼야 된다는 거죠.
요게 되면 이제 참사랑으로 갑니다. 참사랑. 참사랑의 첫 번째 단계는 자기를 객관적으로 인식하는 겁니다. 자, 객관적인 인식은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종교 다 있죠? 교회 다니는 분 한번 손 들어보겠습니다. 오케이, 손 내리시고. 절에 다니는 분 손 들어보세요. 오케이. 자, 예를 들어서 이제 교회 다니는 분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은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요? 예수님은 나를 이쁘게 볼까요? 밉게 볼까요? 이쁘게 보겠죠? 자,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나를 어떻게 볼까요? 이쁘게 보겠죠? 그래서 자아의식이라는 것은 이렇게 예수님이 보는 마음, 부처님이 보는 그 마음처럼 나를 이쁘게 바라보는 마음이에요. 자,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지금 마음에 뭐가 있냐면 마음에 38선이 있을 겁니다. 마음에 38선이 뭐냐면요. 자, 이런 거는 참 좋은데 이거는 참 싫어. 이렇게 이제 마음을 나누는 거예요. 좋은 것과 안 좋은 것. 그런 마음 있죠? 네. 우리가 힘이 드는 이유는 뭐냐면은 마음에 38선을 긋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봐야 돼, 나를. 자, 이것도 좋지만 이것도 좋아. 장점도 좋지만 단점도 좋아. 자, 옛날에 성공했던 이 일도 좋지만 실패했던 이 일도 좋아.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좋지만 돈을 못 버는 것도 좋아. 이게 다 좋아야 된다고요. 긍정만 좋은 게 아니라 부정적인 것도 좋아야 돼요. 자, 지금 이제 우리 남편 사별하신 분도 계신데요. 남편이 살아있는 것도 좋지만은 남편을 사별한 것도 좋아. 이게 돼요. 아니, 다 좋은 거예요, 이게. 또 시집 갈 수 있어서. 다 좋은 거예요. 네. 자, 날씨가 따뜻한 것도 좋지만 추운 것도 좋아. 이게 다 좋아야 되거든요. 네. 많은 사람들은 긍정만 좋아하고 부정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어요. 빛나는 별은 좋아하는데 어둠을 싫어하더라. 근데 어둠도 좋은 게 왜 좋으냐면요. 어둠이 있기 때문에 별이 빛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부정은 긍정을 알게 해주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자, 어둠이 별이 빛나게 도와주는 것처럼 말이죠. 자, 그러면 돈이 없는 것, 가난한 것, 이 가난도 참 좋은 건데요. 돈이 없으니까 돈을 벌고 싶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돈이 많으면 돈 벌고 싶은 욕구가 없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크게 부자가 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어릴 때 배가 고프고 시골에서 정말 돈이 없어가지고 고생을 많이 했던 사람. 우리 현대그룹을 이뤘던 그 고정규영 회장처럼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편안한 환경에서는 사람은 절대 그 간절한 욕구가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변화를 하려면요 항상 시련과 고통과 역경을 경험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정을 경험하지 않으면 긍정으로 갈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긍정도 좋은 것이지만은 부정도 좋은 것이다. 이걸 이제 받아들여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제 자아의식이라는 것은 이제 이렇게 긍정도 좋아하지만 부정도 좋아하는 쪽으로 마음을 다 긍정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자기를 용서하게 되겠죠. 과거에 여러분들 이제 잘못했던 거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뭐 실수도 있고 내가 후회되는 거 이런 거 많이 있죠. 그런 거 용서하지 못하니까 과거에 집착을 하잖아요. 그 과거를 용서해야 된다고요. 과거에 나 자신을 용서한다. 자, 나 자신을 용서한다. 시작. 나 자신을 용서한다. 나 자신을 용서하고 풀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과거에 집착하고 있으면은 내 마음이 힘들어요. 이 과거는 이미 엎질러진 물이고요. 흘러간 물레방아야. 자, 흘러간 물로 물레방아를 돌릴 수가 없잖아요. 엎질러진 물을 풀수 삼을 수 없죠. 이미 지나간 일인데 거기 집착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나간 일에 내가 실수를 했거나 후회하는 그 일에 대해서는 받아들이고 용서를 해라. 용서. 나 자신 용서해야 돼요. 자, 용서하게 되면 이제 받아들이고 이제는 그 문제마저도 사랑하게 됩니다. 자, 문제마저도 사랑한다. 시작. 문제마저도 사랑한다. 네, 그래서 내가 나를 사랑한다는 개념은 이 긍정적인 면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부정적인 부족한 나를 사랑한다. 이게 이제 바로 나를 사랑한다는 개념입니다. 저는 이제 암을 치료를 할 때 제가 이제 심리 치료를 하면서 건강 상담도 하다 보니까 암 환자들이 들어와요. 근데 제가 암 치료를 하다 보니까 참 재밌는 게 암에 걸린 것을 원망하고 암에 걸린 것을 막 힘들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치료가 안 돼요. 근데 암에 걸린 것을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암에 걸려 보니까 내가 과거에 몰랐던 것을 새로 깨우치고 더 큰 사랑의 마인드를 키우고 주변에 소중한 사람들을 알게 한다는 이런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는 사람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암에서 쉽게 회복이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암에 걸린 게 사실은 이제 부정적인 건데 이 부정을 긍정으로 봐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모든 변화는 이렇게 이제 모든 변화는 부정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때, 나의 부족한 점을 사랑할 때 이게 이제 변화가 일어난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걸 우리는 참 사랑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우리는 아무 조건 없이 있는 그대로 나를 사랑하는 마음을 키우는 게 중요합니다. 한번 따라가겠습니다. 자, 아무 조건 없이 아무 조건 없이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나를 사랑한다. 나를 사랑한다. 자, 지금부터 그렇게 한번 노력해 볼 수 있죠? 네. 자, 오늘 이 순간부터 아무 조건 없이 있는 그대로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네. 자, 장점도 사랑하고 단점도 사랑하고 네. 성공도 사랑하고 실패도 사랑하고, 네. 그죠? 네. 과거에 힘들었던 거, 뭐 좋았던 거 다 사랑하는 거예요. 네. 그걸 이제 만드셔야 돼. 그리고 이제 삶에 대해서도 이제 오늘 이제 계속 꾸준히 이야기를 하겠지만은 여러분들 삶에 아마 좋은 일도 일어나고 안 좋은 일도 일어났을 겁니다. 근데 우리한테 일어난 사건이나 경험이나 또는 나를 지금 둘러싸고 있는 이런 상황들, 요거는 내가 바꿀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그것에 대한 반응은 내가 선택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걸 이제 10대 90의 법칙이라고 그래. 10%는 이미 과거에 일어난 사건, 경험, 상황, 내가 만나는 대상, 이런 것들이에요. 이거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선택하느냐, 그 반응이 90%예요. 90%. 이 반응은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거고, 이 10과 90이 합쳐지면서 100%의 운명을 좌우하더라고요. 근데 많은 분들은 힘든 사건, 힘든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나도 힘들어져 버려요. 그럼 운명이 어떻게 될까요? 힘들어지겠죠. 근데 우리가 이제 행복한 삶을 살려면 비록 힘든 일이 일어났지만 나는 긍정적인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운명은 긍정으로 가겠죠. 사업에 실패했지만 다시 나는 긍정적인 마음을 먹고 도전을 하고 다시 한 번 더 목표를 가지고 인생을 열심히 살아. 그럼 이건 또 긍정으로 가겠죠. 자, 우리 선생님도 이제 남편이 사별을 했지만 돌아가셨지만 나는 다시 나 자신을 찾아서 내가 열심히 살아. 그러면 선생님은 더 행복한 쪽으로 가는 거죠. 근데 반대로 이제 남편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좌절하고 우울하고 나 혼자 외롭게 막 혼자 버려진 것처럼 이렇게 힘들어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 무너지죠. 실제 이제 가장 큰 스트레스가 뭐냐면요, 사별입니다. 두 번째 스트레스는 이별입니다. 그래서 특히 선생님 같은 경우는 오늘 잘 오신 게, 자, 사별에 대한 스트레스를 느끼게 됐기 때문에 오늘 이 프로그램이 잘 맞거든요. 암 환자를 연구를 해보니까, 암 환자 100명의 공통점이 있었어요. 자, 이 100명의 공통점이 어릴 때 부모한테 사랑받지 못하고, 어릴 때 애정 결핍, 마음의 상처를 갖고 자란 불우한 아주 출신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40대, 50대에 큰 스트레스를 경험하는데 우리 선생님처럼 배우자를 사별하거나 또는 이혼을 해서 이별을 하거나 이런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정 결핍인 상태의 사별이나 이별을 경험하다 보니까 마음의 충격을 받겠죠. 자, 이 마음의 충격이 바로 면역 체계를 무너뜨리면서 암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나를 사랑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렇게 이제 사별이나 이별이나 이렇게 충격이 있을 때 면역 체계를 보호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면역 체계를 보호할 수 있는 힘은 뭐냐? 사랑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힘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힘을 키워야 되고 내 삶의 의미를 찾아야 되고 앞으로 내 삶을 어떻게 살 것인지 그 미래의 설계를 하셔야 돼요. 남아있는 삶을 죽을 때까지 어떻게 살 것인가. 그래서 이제 완전히 나를 사랑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이렇게 자기를 사랑하게 되면 이제는 자기 책임 단계로 갑니다. 자기 책임은 내 인생의 모든 것은 내가 책임져야 되겠구나. 내 인생의 모든 것은 내 손 안에 있구나. 내 인생의 버스를 내가 운전해야 되겠구나 이거죠. 그죠? 근데 자기 책임을 느낄 때, 모든 이유 변명을 그리고 자기 책임을 느낄 때 그때 정체성이 확립이 되는 거죠. 내가 누구지? 그리고 내가 어떤 사람에게 어떤 일을 하면서 어떤 걸 이루면서 살아야 되지? 이제 나다운 삶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우리 이제 문주윤 강사님 같은 경우는 지금 정체성이 딱 확립이 되어 있는 분이라는 생각이 들죠? 너무 행복하다고 그러잖아요. 가장 큰 행복은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요, 남들한테 인정받는 거 출세를 하는 것도 아니고 뭐 좋은 집을 사는 것도 아니에요. 가장 큰 행복이 뭔지 아세요? 자기다운 삶을 사는 겁니다.
자, 자기다운 삶을 산다. 시작. 자기다운 삶을 산다. 자, 자기다운 삶이라는 거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내 정체성에 맞게 사명을 발견하고 비전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또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는 일을 하면서 사람들한테 뭔가 도움을 주는 그 삶을 사는 거예요. 요게 바로 이제 사명 발견인데 이제 우리 문종희 강사님은 그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야기 들어보니까 여러분들도 오늘 이제 그게 좀 되었으면 좋겠어요. 네. 아마 지금까지는 내가 없고 아마 누구의 아내, 누구의 엄마의 인생을 사셨죠? 네. 아마 우리 대한민국의 엄마들이 공통점이 뭐냐면요. 가장 소중한 게 뭐예요? 물으면은 가족이 소중해요. 가족이 1순위죠. 맞습니까? 가족이 1순위. 그러면 2순위는 뭐예요? 그러면 이제 자식, 남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현모양처가 되는 게 가장 큰 꿈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기서 조금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어요. 가족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나 자신입니다. 자, 내가 있고 가족이 있고 이제 그 다음에 남편이 있고 자식이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네. 근데 지금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가족이 있고 자 부부가 있고 뭐 자식이 있고 내가 있고 이렇게 간 거야. 가족 안에 나를 포함을 시켜서 나를 가장 중요한 존재인 나를 가족 안에 한 구성원으로서 바라봤다는 거죠. 그래서 누구 엄마 누구 아내로서 인생을 살았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누구 엄마 누구 아내로 인생을 살았는데 남편이 뭐 바람을 피웠다든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사비를 한다든지 갑자기 내가 의지하는 그 가족이 없어졌다 그러면은 내가 왜 사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상실감과 인생에 대한 의미를 잃어버린다는 거죠. 근데 이런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자, 나는 태어날 때부터 내가 어떤 남편을 만나든 어떤 가정을 이루든 관계없이 나는 충분히 행복할 자격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네. 나는 지금 남편을 만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행복할 자격이 있는 사람 맞죠? 네. 그렇죠? 지금 이 가족을 이루지 않아도 나는 행복할 자격이 있는 사람 맞죠? 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여러분들한테 지금까지 어떤 일이 일어나든 관계없이 여러분은 행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여러분들 남편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내가 불행해. 남편이 예를 들어서 뭐 외도를 했기 때문에 불행해. 자식이 내 말을 안 들어서 불행해. 막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건 아니죠. 뭐 그 관계없이 나는 행복할 자격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가족을 뛰어넘어서 나다운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최종적으로 내가 누구인가? 자, 그리고 내가 앞으로 남아있는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죽을 때까지 무엇을 이루면서 살아야 되는가? 어떤 사람한테 도움을 주는 베푸는 삶을 살 것인가? 그리고 가장 좋아하는 일은 무엇인가? 어떤 일을 통해서 돈도 벌어야 되지만은 또 나눔과 봉사의 삶을 살아야 되거든요. 자, 직업이라는 것은 돈만을 버는 수단이 아니에요. 자, 돈도 벌지만은 가치도 실현해야 되고 봉사도 해야 되고 또 내가 잘할 수 있는 그 재능도 발휘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게 다 어우러져서 하나의 직업이 되는 건데 지금까지는 이제 보면 돈 버는 수단으로만 직업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걸 뛰어넘을 필요가 있다. 이해되시죠? 이렇게 이제 그래서 참만남, 참사랑, 참자 이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들 삶이 긍정적으로 갈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잠깐 5분 쉬었다가 이제 우리 최면요법, 심리치료요법을 좀 같이 나눌까 싶어요. 50개.